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 대개조 정책의 효과 및 전망,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효과 분석은 용적률이죠. 용적률 인상은 이것은 혜택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방향성입니다. 당연한 방향성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 옳다,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OX, 선이다, 악이다, 판별할 값어치도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것들처럼 리모델링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누가 할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무게중심은 완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입지가 극강이라면은 뭐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시장 흐름은 피할 수가 없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될까요? 두 번째 질문. 재개발, 재건축 사실상 끝난 거다? 질문 두 가지인데 저는 요거 답변 NO. 그럼 이거 끝난 거냐? 재개발, 재건축 끝난 거냐? NO. 일단은요, 재개발, 재건축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금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잡으세요. 하세요. 지금 서울시가 얘기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이 재개발, 재건축을 사세요, 마세요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지 말란 소리겠습니까? 사란 소리겠습니까? 아니, 그럼 거꾸로 팔지 말란 소리겠습니까? 팔란 소리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고 또 하나. 이거 활성화 안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밑에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은 양면성이 있다. 이거는 사익 추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도 있다. 사익 추구는 뭐예요? 재테크, 투자. 공익 달성은 뭐예요? 주택 공급. 서울시가 오늘 발표에 계속 등장했던 단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서울시에서 달성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말입니다. 끝났다, 부정적으로 투기꾼들의 어떤 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꾼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에 주택 공급하지 말고 주거 환경 개선하지 말고 공익 달성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오로지 사익 추구만 막으면 되는 겁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으면 이것도 죽는다고. 이건 죽이고 이건 달성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사익을 틀어막으면서 공익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번. 기가 막힌 거 하나도 알려줌 없이 그냥 이거 끝났다, 나쁘다 얘기하는 분들이 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대전막 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정부와 서울시가 나설 거다. 왜 나서지? 왜 나서죠?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급증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성 완전히 뭐 저하되지? 그럼 마찰 늘고 추진 중단. 그러면 얘기했죠? 그대로 배운 거 얘기하는 거지. 대전망 때 얘기한 상황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초입이야, 초입.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올라갈 거예요. 끝났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그 말 듣고 팔았다가는 3년 내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방송 왜 봤을까? 지금 여러분은 폭락 유튜버 말을 믿는 겁니까? 서울시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말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상황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말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파벌의 말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금리 안 내릴 거냐고. 내릴 거 뻔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랑 서울시가 가만히 아이고 이거는 뭐 투기꾼도 잘 됐네. 그냥 하지 마. 서울시랑 정부랑 어떻게 된다? 나설 거다. 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 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뭐 다 가로막아? 투기꾼도 쌤통이다. 본인은 올라갈 용기는 없고 남들이 그냥 내 옆에 내려와서 나 앉으면 좋겠잖아. 그런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나선 거예요. 뭐라고 나섰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성 저하, 이게 공사비 급증 문제인데 공사비 낮출 수 있어요? 뭐 저기 갈등 코디네이터 보내면은 갈등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10% 20% 막 쳐냅니까? 뭔 소리야. 못해. 손에 못 대. 안 돼. 결국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정부랑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업성 어떻게 올릴 거야? 이게 모든 갈등의 씨앗이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발표했잖아요, 이제. 용적률 올려줄게. 그러면 정부는 이제 뭐 할까요? 다 배웠잖아요. 다 설명드렸어. 처음에 뭐 들뜨겠지. 하지만 막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재개발, 재건축 출발한다? 아니요. 그거하고는 안 돼. 올려줄게. 왜냐면 용적률 올려줄게는 뭐예요? 일반 분양 물량을 올려주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도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돼. 오늘 발표한 거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 이거 이제 준비할 겁니다. 사실상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가격. 순서는 딱 떨어지죠? 당연히 이것부터 얘기해야지. 이거는 발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젖어들게 갈 겁니다. 이건 정책을 아마 쓰면 그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감 자체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 3,0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를 4,000세대 짓게 해줄게랑 분양가 10억짜리를 13억, 14억에 팔 수 있게 해줄게는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으로 아마 안 떠들으면서 서서히 스며들게 가는 정책을 이제 쓰게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전 뭘 느꼈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가 지정이 한참 남았다.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 나만 들었나? 아니, 접도율도 그렇게 다 무색하게 해주고 노후도도 내려주면 재개발 지정 팍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돌아오셔서 한 2년 지금 계속적으로 지정해서 누가 봤을 때는 재개발 지정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 지정해라. 서울시는 뭐라 그랬어요? 나 더 할 건데. 그래서 나 이거 기준 바꿔야 되겠는데. 기준 변경 필요한데 이거 하나 깨우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 주거지역이 하루아침에 상업지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집가 급등. 근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거 있잖아요. 붕어빵, 호떡 등등 길거리 음식들 가격이 지역 집가, 땅값과 엄청난 연동이 돼요. 이게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 확대 지정으로 땅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를 수밖에 없지. 집가 상승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바뀐 자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파급되겠지. 확산되겠지. 그러면 집가 상승 중에 집값 안정 가능할까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간과했던 게 이거죠. 5년 내내 집값 안정과 싸웠죠. 그 사이 어떻게 됐죠? 집가는 급등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르죠? 집가를 조사하는 일반인이 있어요? 거의 없지. 맨날 아파트 시세만 조사하잖아요. 땅값을 조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서울시 내에서 땅값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시세라든지 상업지역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시세라든지 제가 디벨로퍼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아파트 가격 변화만큼 잘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지난 정부 5년 동안 집값만 오른 거 같을까요, 여러분?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이게 지금 대폭등을 했다고 땅값이 지금요. 어찌됐든 현 정부에서 이 상업지역 확대 지정 이슈를 가서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집값 안정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외팔이에요. 용적률 올려준 것 같고는 안 돼. 일반 분양도 가격을 정말 비싸게 해서 조합원들이 도장 찍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한은 재개발 재건축이 온전하게 못 가요. 공사비는 안 내려가. 그럼 땅값도 올라, 공사비도 올라. 방법은 뭐예요? 일반 분양가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벌어질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발표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만 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정책의 흐름을 느껴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초반에는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기저기 많이 할 거야. 처음 오시장 돌아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표를 많이 할 거고 추진 속도도 우리가 신경 많이 쓸 거야.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랬다면 최근에 오세훈 시장 발표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최근 정책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신규 발표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야. 두 번째, 추진 속도의 측면에서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성 측면에 보완을 해줄게 이겁니다. 이 종지부는 정부가 찍을 거예요. 분양가 받게 해줘라 그냥. 걔네들 그렇게 싸워서 또 한 10몇 년 못 짓는 것보다는 그냥 받고 싶어하는 거 최대한 조금이라도 깎아서 그냥 하게 해줘라.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정책은 지속되는 건데 발표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발표와 추진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10년 이후로 얘기할게요. 가장 불거진 문제는 뭡니까? 어떤 키워드가 되겠습니까? 이주죠. 이주. 심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주. 한 100번 눌러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주. 답 없어. 이주. 답 없죠. 답 없어요. 답 없어. 향후에 우리 정책 입안자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 이주하겠다고 일렬로 줄이 넌 누구야? 난 모아타운인데요. 넌 뭐야? 신속통합인데요. 넌 뭐야? 역세권 개발이에요. 넌 뭐야? 목합사업이에요. 우리는 3종 재건축이요. 둘이 서 있어. 이주해달래. 법정 조건 다 갖췄다고 제출했어. 머리 폭발하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멈춰. 또는 근데 그럼 안 지을 거야? 이거는 서울시라는 도시가 어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겪어야 되는 어떤 아픈 진통 아니야? 가야지. 이주해야지. 이미 그때는 엄청나게 올라있을 때겠지. 서울 아파트 기본적으로 강북에 30평대 20억에서 25억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권에 30평대 50억 다 안착하고 50억이 돈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흘러가겠죠. 비트코인 한 5억 돼 있겠네. 책임 안 져. 아무튼 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내려가는 구조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